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어떤 전공을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청소년 상담사 응시 자격 충족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면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겠지만 편입이나 대륙자 전형 아니면은 단순하게 학점만 모으거나 학위 취득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될 건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정보를 모으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전공, 바로 경영학입니다. 교육원 또는 학습 플래너 측에서 해주는 상담, 그 외에 학점은행제 관련 정보 등 왜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한다고만 하면 경영학을 추천할까 한 번쯤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왜 학점은행제만 한다고 하면 경영학을 추천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학점은행제 경영학을 추천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학점은행제가 가지는 특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얻는 4가지 방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자격증을 얻고 학점을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을 해서 학점을 취득, 마지막으로 전에 다녔던 대학교의 학점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요. 다만 이걸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경영학을 선택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적대학교 학점을 등록하는 것은 잠깐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 다르게 수업을 들으려면 일단 그 수업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업을 들어서 경영학 전공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하면은 경영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수업을 모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이 개설되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좀 다릅니다. 전공 수업을 듣고 싶으면 일단 전공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 폭이 굉장히 좁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 전공 수업이 안 열려 있으면 그 전공으로는 학위를 받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업으로 학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독학사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격증을 얻어서 학점을 인정받고 싶어요. 전공 상관없이 일반 학점으로 들어가는 자격증은 무조건 하나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자격증을 등록하려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독학사도 마찬가지예요. 독학사 전공이 총 11개가 있는데 간호학 전공을 제외하면 총 10가지입니다. 여기에 없는 전공이면 독학사 시험 합격을 해서 학점 인정을 받아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일반 학점 또는 일부 과목은 교양 학점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전적대학교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 듣고 자격증 따고 독학사 해서 학점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전공이 여기에 있는 방법들 안에서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전공 학점을 얻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학점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난이도는 또 어떤지, 독학사 학점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시험 합격을 했을 때 전공 일반 교양 중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방법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전공을 추천하는 거예요. 시간과 수강료만 있다면 전공 필수학점을 포함한 전공 60학점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도 상당히 많아서 전공학점을 채우기 위한 자격증 고민도 훨씬 적어지게 되겠죠. 독학사 또한 경영학 전공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만 한다면 전공 일반 교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아동학이나 심리학도 온라인 수업 들어서 전공 60학점 나오는데 이 전공들은 별로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학이나 심리학 전공도 온라인 수업만 듣고 전공 60학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전공은 맞습니다만, 아동학 전공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자격증 등록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하나만 등록이 되고요. 심리학은 자격증이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밖에 없는 데다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쉬운 것도 아니라서 자격증 학점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까다롭죠. 그래서 기간을 길게 두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동학, 심리학 또한 상당히 좋은 전공인 건 맞지만 자격증 학점을 가져오는 게 어려워서 기간을 단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경영학 전공의 경우 학점을 이수하는 4가지 방법 모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점 쌓는 게 어렵지가 않고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많이 하면 되니까 학점을 모으는 기간도 학생이 자유롭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자격증, 독학사 모두 무난하게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경영학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겠죠. 이렇게 학점은행제 경영학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는 상담 요청 및 수강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준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